자, 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2급을 강의를 맡은 공경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은 우리가 회계 원리라는 과목에 어떻게 보면 초급자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전공이나 또는 회계 원리를 처음에 회계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습자들에게 맞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초부터 수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전산회계 2급을 끝마치시고 이제 나중에 중급 단계인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이나 또는 세무 2급으로 또 그리고 고급 과정인 전산 세무 1급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바탕이 되는 아주 초급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실무 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그 실무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 과정을 뭐 전표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이 드리는 게 바로 전산회계 2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과정인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수업은 이론 수업을 먼저 쭉 전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원별마다 문제에 있는 그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복습을 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제가 이제 중요한 시험과 연관되어 있는 자격증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먼저 수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몇 문제 정도는 남겨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이번 과정을 학습을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계 원리 초보자 입문 과정으로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제 대상이 회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즉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는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기업에는 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투자자가 있었겠죠. 뭐 투자자라든지 또 소비자,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또 은행과 같은 이런 대출 기관이 또 있을 겁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된 이런 세무서나 국세청이 있을 거고요. 또한 기업 안에는 경영자가 있겠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있을 거고 또한 종업원이 있을 겁니다. 종업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연관해서 이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기 때문에 자금을 이 사람들에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나머지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주고받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정보 이용자들을 다른 말로는 이해 관계자라고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자자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는 것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 투자를 받았으니까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줘야겠지요. 자, 이렇게 서로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기업은 경영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화폐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그 결과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 결과를 전달하는 활동 과정이다. 자, 전달한다는 것은 뭐냐? 정기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의 경영은 어떻게 했고 그 성과가 얼마가 났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주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정의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의 정의에 이미 숨어 있는 건데요. 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 본다. 그러면 재무 상태라는 것은 아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재산 상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는 거고,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났는지 또 반대로 순손실이 났는지를 또 보고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종업원을 관리한다? 이건 틀린 거죠. 자, 이거는 인적 자원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하고는 뭐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회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주주나 채권자, 소비자, 금융기관 등 이런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를 하느냐? 아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재무제표,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인데요. 재무제표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회계 원리가 이 재무회계 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